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위대생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가 아들이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이젠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다. 애통해했다. 23일 소년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친구들의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들이 실종된 걸 알고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보낸 걱정과 애도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씨는 이사 오지 말걸, 밤에 내보내지 말걸, 원래 학교를 다니게 할걸, 밤에 한 번만 더 연락해볼 걸 하는 무한의 후회가 우리 부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고했다. 정민 씨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지만 의대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서울 사립대 의대에 진학했다. 그러면서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의욕보다 소득 없는 진행은 우리를 초조하게 한다. 상황은 빨리 모종의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는데 야속하기만 하다. 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은 정민이 친구들의 마지막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아쉽다. 묘정민 씨의 후배와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정민 씨는 친구 A씨와 만나기 1시간여 전인 24일 오후 9시 28분께 문자를 보내며 살뜰하게 후배를 챙겼다. 정민 씨가 너 오토바이 타다가 다쳐서 병원 생활한다고 들었다. 얼른 나와서 보자. 위로의 문자를 보내자 후배는 감사합니다. 얼른 회복해서 뵙겠다. 답장을 보냈다. 이후 정민 씨는 17분 뒤인 1시 12분. 그래 물결표. 라고 답했다. 정민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와 함께 연락달라, 돌아오길 기도한다 등의 실종 당시 문자 메시지와 사망 후 발견되자 애도를 표하는 친구와 선후배들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 CCTV와 목격자 진술, 손 씨 유류품에서 발견된 토양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이디상을 사용하는 누리꾼이고 손정민 씨 사망 경위 관련 일부 무속인 유튜버의 도를 넘은 돈벌이를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이다. 또 다른 누리꾼이 사람들이 알아서 거른다. 는 댓글을 남기자 저거 믿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당 신봉자 많다. 구독자도 꽤 된다. 80만 뷰 어쩔 이라는 대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유튜브에 손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한강 실종 의대생 주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경북 포함 용안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이응이응보살. 한강 의대생 실종사 친구 A씨의 실체. 범인은 세종시 용안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이응이응보살 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각각 83만회, 62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무속인 유튜버는 자신이 접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 사건은 타살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넘어 도를 넘은 유언비어가 온라인상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SBS는 뉴스를 통해 자사 보도 화면에 손 씨의 영혼이 나타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SBS는 한 유튜버가 자사 보도를 갈무리한 이미지를 두고 사람 얼굴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이렇게 또 나타났을까? 라고 말한 데 대해 촬영 당시 취재진이 갖다 놓은 커피 전문점 봉투가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손 씨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확신에 찬 영상들도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손 씨 사망 관련 A씨는 아직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수사 속도가 연일 확대 재생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경찰보다 유튜버가 더 신뢰가 간다. 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이에 대해 경찰로서 현장에서 뛰었던 박성배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루머가 양산돼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발표해줄 필요가 있지만 적시에 발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일 YTN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발표할 수는 없다. 상당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점 형태로 주위에 있는 목격자들을 찾고 신원을 파악한 다음 접촉해 진술을 듣는 과정을 밟아서 진술을 직접 들어보니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 있더라. 라고 판단되면 발표 과정을 거친다. 고 덧붙였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경찰 역할은 언론이 아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공개하는 역할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경찰은 확인한 것 모두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이 범죄사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형사적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며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상 금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에 실종으로 시작했고 변사 사건이다. 며 변사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 내사 종결 처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가 있고 여러 제보가 있고 또 증거들이 있다. 며 이 부분을 언론이 어디서 확인해서 기사 보도를 했는데 왜 경찰이 안 밝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수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